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필기 한 거는 숙제로 이제 제출해야 되니까 자, 필기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a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칭에 대해서 배웠었죠. 보면 y는 x 플러스 a 대칭은 x, y가 y 자리에는 x 플러스 a가 그대로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y 빼기 a가 대입이 되더라. 그래서 도형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a가 0인 경우에는 y는 x의 대칭과 같았다는 사실 이것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칭도 한번 보면요. 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대입이 되었고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대입이 되더라. 그래서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a가 0이라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었더라. 이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런 대칭의 경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a 꼴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뭐 y는 2x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두 가지 조건, 중점 조건과 그리고 수직 조건을 이용하여 접근을 하여라.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잘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2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풀어준 반이 있고 안 풀어준 반이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풀어주겠습니다. 좌표 평면 X축 그리고 Y축 위에 직각으로 평면 거울이 놓여 있다. 빛이 L에서 출발하여 그림과 같이 L, P, Q, E를 따라서 P, Q, E를 따라서 최단 경로로 움직인다. 그때 7,2를 마지막으로 지나갈 때 Q의 X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봤을 때 결국 움직인다는 게 최단 경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최단 경로에 집중을 하면 이미 이 경로가 최단 경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단 경로를 눈으로 잘 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대칭을 활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이 E를 대칭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로를 사실 최단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E를 X축에 대칭을 했었죠. 그래서 이 빨간색 경로는 자, QE와 QE'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경로는 이렇게 가는 경로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P2'는 직선 경로라는 얘기죠. 이것까지. 두 번째,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로를 최단 경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L이라는 점을 Y축에 대칭하는 방법을 썼었죠. 그래서 얘를 L-라 하면 결국 이 L- P인가요? L-P와 LP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길이나 이렇게 가는 길이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L-의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3이죠. E-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2죠.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는 길이 자체는 L-, E-와 같다는 거고 궁금한 거는 Q의 좌표이기 때문에 L-, E-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역시 기울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10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렇다면 한 점 L'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바로 적을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3 더하기 3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q의 x좌표인 q는 네, x 절편이죠. 그래서 q는 3,0을 지나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고 x좌표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31쪽 3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이 나와 있는데 두 원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할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 또는 평행 이동을 해도 반지름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런 성질을 통해서 중심만 잘 파악하면 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결국 중심을 파악해서 생각을 하자. 즉, 점대칭으로 우리가 도형 전체의 이동을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이 나와 있죠.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이게 1번 원이라 하겠습니다. 2번 원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것을 표준형으로 고칠게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24는 넘겨주고 더해진 상수 25 플러스 4 이거 생각하면 5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반지름이 똑같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봤을 때 1번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었다. 자, 2번 원의 중심은 5, 마이너스 2였다. 이 두 중심 역시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점으로서 바로 생각할게요.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 하자. 적당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잡아주고요. 5,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두 점은 뭐 만족하죠? 중점과 수직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럼 바로 계산하자. 첫 번째, 중점 조건. 이 중점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 1,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자. 중점 조건 바로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이거를 기억식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직 조건. 자, 이거 기울기를 한번 보면 기울기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이 점을 뭐 C1, 이 점을 C2로 하면 C1, C2의 기울기는 C1, C2와 뭐 y는 ax 플러스 b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1, C2의 기울기 먼저 구하면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1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a를 바로 알 수 있네요. a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기억식에 대입을 해줄 수 있겠네요.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8 더하기 b가 돼서 b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9. 자, 그래서 a, b를 곱해준다면 네, 결국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9죠. 이건 뭐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9 곱하기 4 해보면 네, 마이너스 76이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2쪽에 36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죠. 좌표 표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DA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정의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하자. 자, 보니까 관찰해 보니 x2 빼기 x1, x2 빼기 x1을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y2 빼기 y1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죠. 이렇게 정의하자.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A, B 점이 정해지면 D, A, B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자, x좌표의 차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y좌표의 차 3 빼기 1 절대값 계산해주면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뒤에 다시 읽어보면요. 점 P에 대하여 dPQ가 3을 만족하면 좌표표면 1을 움직일 때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먼저 이 dPQ가 3인 것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dPQ는 이제 주어진 정의에 따르면 Q의 좌표는 Q가 나타내는 도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Q의 좌표를 x, y로 두겠습니다. P의 좌표는 2, 1이기 때문에 자 넣어주면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절대값 y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 자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 y는 뭐가 되겠어요? Q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냐면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y-1은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거는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3이라는 그래프는 익숙하죠. 얘는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할 때 했었죠. 기준은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가능한 기준이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또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또는 둘 다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분면별로 이제 그림을 그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었었냐면 기억나요? 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되었는데 마름모 모양이죠? 마름모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y가 0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지나고요. x가 0일 때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각형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그래프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도형이 그대로 이동한다 치면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 0,0이 2,1로 이동한다는 것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2,1쯤 이동해서 2,1을 하죠. 결국 또 적당한 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인 거죠. 조금 이 정도. 그래서 보면 폭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위의 그림에서 여기까지 3, 위의 그림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3이잖아요. 역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고려를 해주면 이 끝지점은 2에서 3만큼 더 간 5, 이 끝지점은 2에서 3만큼 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역시 이 y값도 끝지점을 고려해보면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사실 평행 이동을 해도 이 도형이나 이 도형이나 둘레의 길이는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파악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면 이 하나하나의 직선들은 기울기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루트 2. 왜냐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가 다 3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의 길이를 다 더해주면 4 곱하기 3루트 2니까 12 루트 2가 되겠죠. 재미삼아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D라는 것은 거리로서 많이 쓰이죠. 약자. 왜냐면 디스턴스의
맨 첫 글자 D를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x1, y1, x2, y2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이거 쓰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거리를 재서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걸 쓰는데 어느 세계에서는 이 거리가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깔려 있고 도로가 아닌 곳으로는 갈 수 없다면,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가는 게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2 빼기 x1의 절대값 더하기 y2 빼기 y1의 절대값을 두 개를 더한 것을 d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뭐 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느 세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택시 드라이버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드라이버들은 이 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택시 드라이버 세계에서는 새롭게 정의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재미삼아 보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33쪽 39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n에 따라 좌표 평면 위 원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한다. n이 홀수면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 평행 이동한다. n이 짝수이면 원을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로 4, 5, 2라 할 때 이 순서에 따라 다음 원을 이동시키면 이 원과 일치한대요. 그때 상수 A, B, C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죠. 먼저 이제 원을 이동한다 했는데 주어진 원을 이동할 때 쌤이 말했죠. 원의 중심을 파악해라. 그래서 주어진 일반형의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반지름 1이고 중심이 1,2인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시킨 대로 눈의 수가 첫 번째는 n이 4가 됐고 두 번째는 n이 5가 됐고 세 번째는 n이 2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원래 주어진 원을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시킨 원을 C2라 할 때 C2의 중심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n이 4이면 우리가 이 4가 짝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그러면 중심 1,2도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겠죠. 그래서 C2의 중심을 한번 파악해보면 2,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n이 5일 때 보겠습니다. n이 5일 때는 n이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즉 5 플러스 1, 6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 즉 5 곱하기 2니까 10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그러면 결국 2,1이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새롭게 이동된 거를 C3를 하겠습니다. 이 C3의 중심은 2 더하기 6, 8, 1 더하기 10, 1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n이 2가 나오는데 역시 2는 짝수니까 짝수는 y는 x 대칭이다. 자, 그럴 때 이제 바로 적용해주면 이 이동한 원을 C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4의 중심은 1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원래 원이 반지름이 1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C4 역시 반지름이 1일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원은 x-11의 제곱, y-8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근데 이거 전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주어진 식과 맞추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2x 마이너스 16x고요. 네, 11의 제곱 121, 8의 제곱 64에 더해주면 네, 185죠. 네, 1 넘어오면 184가 되겠네요. 는 0. 자, 그래서 A, B, C가 답이 되겠죠. 다 더해주면 184에 네, 38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46입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33쪽에 40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자.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 중심각이 45도인 부채꼴 OAB에서 OAB를 이등분하는 점을 P를 하자. 네, 보니까, 네, 45도고, 부채꼴인데, P라는 점은 OAB를 이등분하고 있죠. OAOB를 움직이는 점 XY에 대해서 PXY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죠. 요 X와 요 Y는 요 O에 움직이고, 얘는 요 OB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점인데, 결국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단 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단 경로. 그러면 이 경로를 우리가 직선 형태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고, 결국 탱탱탱 튕기는 그런 상황을 좀 직선 형태처럼 보일 수 있게 뚫고 가도록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대칭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로인 이렇게 튕겨가는 경로를 펼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튕기게 만드는 이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에 대해서 이 P를 대칭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이 OB 직선에 대해서 P를 대칭을 하자. 이렇게요. 얘를 P 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한번 살펴보면 이 OP의 요각을 알파를 하면 이 P-OB도 보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대칭이동에 의해서. 왜냐면 이 길이가 같고 공통변의 직각을 공유하니까. 그러면 요 각 역시 알파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 P-Y를 이어주면 PY랑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모양이 거의 직선에 가깝네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를 좀 펼치고 싶어.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이 튕기게 만드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OA 직선에 대해서 이 P를 또 대칭하겠습니다. 얘를 P2-를 하죠. 그럼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요 P2-X와 PX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렇게 튕겨가는 경로를 이렇게 뚫고 가는 경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 O, B2-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역시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 대칭이 된 부분의 삼각형도 각도가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 각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45도였잖아요. 그리고 대칭된 각을 생각을 하면 이 각을 고려했을 때 이 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90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나요? 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최단 경로를 살펴보면 최단 경로는 결국 이 경로를 직선으로 있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x-y-가 이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생각하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P2-P'의 직선 길이로서 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표현할 수 있겠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x- 여기 잡히고 y- 여기 잡히면 이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결국 가장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값 구하면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90도라는 조건을 좀 이용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런 반원이었으니까 뭐 대칭을 완전히 그려보면 여기서 OP-나 OP2-까지의 거리는 뭐 당연히 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1 대 루트 2를 바로 적용해주면 P-P2-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33쪽 41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을 이제 적당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다시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 대칭 이동하면 어떤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의 a 값을 구하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게 x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이 여러분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x는 a 대칭과 그리고 y는 b에 대한 대칭을 좀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a 대칭 보자. x는 a는 일단 x 값이 일정한 직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 P라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것을 P-라고 하죠. x-y-라고 했을 때 x-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조건은 수직과 중점 조건을 만족한다. 왜냐? 선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보지 않아도 어, 중점 조건만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2분의 x 더하기 x 다시가 x는 a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요점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직 조건을 바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수직 조건에 의해서 y 좌표는 그냥 y가 됩니다. 왜냐면 x는 a라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하죠. y축과 평행한 직선과 수직인 P-P'는 x축과 또 평행하겠죠. 그 말은 이 y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의 좌표는 2a 빼기 x, y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점에 있어서는 x, y가 2a 빼기 x, y로 이제 대칭 이동이 되더라. 그러면 f, x, y는 0이라는 어떤 이런 도형이 있었다고 치면 얘를 대칭한 이 도형은 f, 2a 빼기 x, y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오, 좋아. 그러면 y는 b에 대한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좀 빨리 해볼게요. 자, y는 b라 하면 p라는 점을 x, y라 하자. 얘를 y는 b에 대칭하면 p 다시는 당연히 x 다시, y 다시인데 이 x 다시는 x와 같겠죠. 그럼 y 다시만 구하면 되는데 이 중점 조건을 이용하면 y 더하기 y 다시 분의 2가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y 다시는 2b 빼기 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p 다시는 x, 2b 빼기 y가 된다. 그 말인 즉슨 이런 삼각형이 있다면 대칭된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삼각형을 fx, y는 0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칭 이동한 삼각형의 도형의 방정식은 f, x, 2b 빼기 y는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x는 a, y는 b에 대해서 대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쉽고 조금 고난도 문제, 특히 뭐 모의고사나 뭐 평가원, 기출에도 충분히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이 4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을 f, x, y는 0이라고 할게요. 대응되는 것을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도형을 y축 대칭을 먼저 한다고 했죠. 자, y축 대칭한다고 하면 f,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 y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형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어요. 자,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하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원래 x 자리에 뭘 대입하죠? 네, 2a 빼기 x를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2 빼기 x를 대입을 하고 y는 그대로 y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즉, 사실 도형의 방정식이 변한 거, 이것까지는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하지 않지만, x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면, 마이너스 2 빼기 x, 이렇게 대입이 되고, 콤마, y는 0이 돼서, f, 2 플러스 x, 콤마, y가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여기 위에 있는 이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겠죠. 한번 과정 한번 보여줄까요? 마이너스 여기 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대입되는 거죠.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옮겨가 봐도 되고 이 f, x, y를 변화시켜가면서 최종 결정된 얘를 확인해보면 여기 식에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2 플러스 x를 여기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2를 지나기 때문에 a, 2를 대입해주면 a 플러스 4 빼기 1은 0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x는 a, y는 b 대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x는 a 대칭을 한번 문제 적용까지 해보았는데요. x는 a 대칭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y는 fx를 2차 함수로 하죠.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은 포물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f 2 플러스 x와 f 2 마이너스 x가 같더라. 요 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과 정리한 적 있는데요. 이것은 x는 2가 대칭 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포물선인데 이 대칭 축이 x는 2가 되어서 이 y 값이 같은 것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를 보면 얘는 선대칭도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x는 a 대칭 식을 배웠으니까 이 식을 다음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2 플러스 x를 한번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f 4 빼기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식은 y는 fx의 y값과 y는 f4-x의 y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은 결국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같은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이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함수는 뭐였어요? 주어진 y는 fx식에다가 x 자리에는 4 빼기 x 대입, y 자리에는 y 대입.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가 배웠던 식에 의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한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대칭한 것과 원래 함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을 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 의미가 이 식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함수를 배우고 더 많은 그래프를 배운다면 특히 이런 x는 a 또는 y는 b 대칭을 좀 더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40분, 45분이 넘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여러분이 수업을 배워서 그것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달려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오늘 좀 일찍 맞춰줄게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모든 수업은 이제 공지글에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 또는 복습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 들거나 또는 목요일에 마지막 수업이 든 반들은 이제 마지막 수업을 좀 늦게 들으니까 복습을 할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습에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화에 먼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면 나중에 또 찾아보면서 복습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